효율과 효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집 식구들하고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가요. 외식을 하러 나가면서 이를테면 이제 갈비집, 돼지갈비집을 갑니다. 1인분에 12,000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인분 먹으면 36,000원. 공깃밥 하나씩 먹으면 한 4만 원 정도면 이제 외식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가지고는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막내가 아빠 나 1인분 더 먹을래. 그러니까 큰 놈도 나도 1인분 더 먹을래. 막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난 4만 원만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이 오버가 되는데 그래 참자 했는데 이제 밥 먹어야지 했더니 나 냉면. 그 순간에 그냥 확 이게 형평감각이 깨져가지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밥 먹으면 됐지 왜 냉면을 먹느냐. 그럼 차라리 외식 안 하니만 못하죠. 그렇죠? 그건 효율적이지도 않았고 효과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적에는 늘 이렇게 과연 이것이 내 것이냐 내 것이냐. 아니 왜 회사에 있는 A4용지 집에 갖다 쓰세요. 왜 비행기 타고 여행 잘 하시고 난 다음에 비행기 안에 있는 담요들 갖고 가려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내 것이라는 구분이 없이 그렇게 쉽게 자기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무의식적인 그런 개념이 없는 경제생활이 우리 스스로의 경제적 행복을 깎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과 내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될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늘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은 계획을 잘 세우지만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을 현혹시키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후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후회는 왜 하게 되는 거죠?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수도 없이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내가 미리 계획했던 선택에는 후회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후회하는 선택은 충동적인 선택인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구분을 해서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나한테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욕구 통제 장치가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남 앞에서 유명해져 있고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늘 마음속으로는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남았는데 맨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요 욕구 통제를 하지 못하면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게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페라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S석 몇십만 원짜리 그런 비싼 오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S석에 가서 오페라를 봐야 내가 문화활동을 하고 행복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중계해주는 오페라를 보면서도 그 오페라의 배경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페라에 출연했던 그 가수들, 성악가들의 프로필을 내가 다 잘 알고 그러면서 그 오페라가 나한테 주는 그런 감흥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면 몇십만 원짜리 비싼 오페라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짜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오페라를 봤다 하더라도 나한테 물밀 듯한 그런 감동이 밀어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늘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인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구 통제를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돈과 시간과 능력을 제대로 쓰면서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욕구 통제를 하는 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죠. 남의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먼저 깨우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시면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살만한 사회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결국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잘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네. 사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떤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자원, 그게 시간이고 돈이고 능력인데 국가 전체를 본다면은 노동력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기술력이 있을 수 있고 자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그저 생각나는 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욕구 통제를 해가면서 이 제약 조건을 미리 생각을 해가면서 나한테 가장 행복을 주는 그런 쪽으로 이게 자원의 배치를 해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려면 이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적에 과연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기회비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자원이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도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경제 환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과연 어떤 그 통계적인 그런 그 경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장 환경은 어떤 것인지를 좀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말씀을 오늘 듣다 보니까 이 경제라는 것이 나라, 이 여러 가지 기업들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부터, 개개인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배워보겠습니다. TV평생대학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